라스트 빅데이를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 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슬이 스탁솔루션 대표 이주연 M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정말 힘든 시장입니다.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종목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인데요. 전고차 배터리 개발 관련된 기술이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이슬이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하면은 우리가 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이제 많이 좀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하는데도 어느 정도 지금 주가의 어떤 그런 견조함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이제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안으로 정부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지원책 발표 이슈가 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연도에 한 110억 정도 이제 예산안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거를 이제 2030년까지, 2028년까지 봤을 때 앞으로 이제 1,000억대로 이제 늘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점진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개발 단계이지 이걸 직접적으로 뭐 상용화한 기업들은 없기 때문에 이런 유의미한 실적을 좀 거두는 기업들은 좀 없다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긴 좀 쉽지 않다. 다만 이제 지금같이 이제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기술적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원책 발표 전까지 충분히 이제 그 이슈몰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전기차 캐즘 현상이 이제 소멸되기 전까지는 이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실리콘 음극재 이런 이제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소재라든지 그리고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런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캐즘 소멸 이전까지는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황화 리튬을 또 이제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체 전해질 원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 단계가 이제 높아질수록 이 황화 리튬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어떤 그런 수익성 개선까지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좀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한두 번 정도 더 흘릴 때 이런 시세 분출 내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지원책의 정책 수혜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전기차 캐즘 소멸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 같다. 무엇보다 오늘 같은 날에도 버텨주는 걸 보면 그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 포스코 퓨처엠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종목이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했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포스코 퓨처엠의 종가 매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두 분 들어주실까요? 여기서는 엇갈렸네요. 네. 자, 이번엔 X를 들어주신 이주연 대표님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대형 셀 기업들 중심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다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추세상의 상승으로 돌아섰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접근을 하실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방룸이 그렇게 크게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되고 또 매수를 해서 또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손익비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투자의 매력도 자체는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장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닥권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은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단기적인 시세를 좀 빠르게 많이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 안에서는 그래도 최근에 어떤 시세 자체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삼성 SDI가 그래도 이제 2차 전지 중에서는 좀 이익 자체가 좀 빠르게 개선이 될 걸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은 우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셀 기업들이 먼저 움직인 이유가 좀 있었던 게 네. 우리 그 원자재 가격이죠. 리튬 가격이 거의 3년 6개월 만인가요? 3년 6개월 만에 가장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판가 자체도 거의 한 7% 가깝게 좀 하락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또다시 어떤 양극재 기업들의 어떤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라던가 뭐 추정치 하향 조정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완벽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확언을 하기는 또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양극재 기업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좀 빠르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매력도 측면에서는 일단은 셀 기업들 먼저 중점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업의 정상화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차라리 대형 셀 기업을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슬이 대표님은 반대로 동그라미를 들어주셨네요. 일단 단기적으로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뭐 대표님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상 이제 그 이제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를 이제 동시에 또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양극재 쪽에 대한 어떤 실적 쇼크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3, 4분기 실적까지는 반드시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도 동의는 하지만 지금 2차 전지 내에서 우리가 좀 뭔가 기술적으로 풀어본다면 지금 이제 그 안에서도 수급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상반기 때는 사실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상승이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기술적 반등으로 이게 또 한 번 양극재 쪽으로는 좀 돌 수 있겠다. 이렇게도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음극재 대비해서 이런 양극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그 과거에 이제 리튬 가격이 가장 고점일 때 굉장히 좀 많이 이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걸 아직까지 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뭐 1분기, 2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좀 나타나면서 이게 지금 3분기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까지는 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급 흐름이 2차 전지로 좀 옮겨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서 빠진 돈들이 2차 전지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어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다만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 하반기 실적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큰 증권 관련주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화 관련 내용들이 시장 안에서 얘기가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관련주들 연이틀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K옥션 이 종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엇갈렸네요. 이번에는 이슬이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어떠한 뭔가 모멘텀보다는 네. 지금 이제 시장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네, 뭔가 주도 섹터도 없고 뭔가 이벤트성으로 네, 좀 단발성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움직이고 있는 이제 그런 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작은 이슈에도 좀 크게 반응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그 토큰 증권 법제화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도 한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이 이슈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사실 이제 뭐 법제화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대로 이제 무산이 되고 네, 폐기가 되면서 주가도 이제 급락을 했었던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상 이제 정말로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고 어떠한 규제가 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저는 좀 더 본격적으로 네, 기대를 해봐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제 올해 볼 종목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실적이 좀 받쳐주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를 지속하거나 좀 부진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 K옥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부분에서 보면은 사실상 이렇게 성장성이 있는 또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적자로 전환이 됐고 올해에도 좀 지속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STO 관련 사업으로 빠르게 좀 실적 개선을 좀
해야지만 어느 정도 좀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까지는 상당히 지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길게 보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벤트성에 따른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가 없는 시장, 테마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주연 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마찬가지이기는 한데요. 네. 일단은 X를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그 주가를 확인을 했을 때는 20% 넘게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X를 들기는 했는데 조금 세모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윗꼬리를 좀 달기는 했고요. 그리고 장기간 동안에 어쨌든 역배열 추세를 좀 보이다가 거래량 동반해서 그래도 좀 추세 전환에 대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그냥 트레이딩 관점, 테마성 어떤 이슈에 따른 상승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토큰 증권 관련해서는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과연 얼마나 좀 이게 확산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거는 좀 정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투자 포인트로 삼기에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그때그때 수급 상황 보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아예 접근을 안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이 테마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K 옥션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자, 이번엔 샤페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토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 샤페론 최근에 뜨거운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 이 종목에 대한 종가 매수 의견 궁금하거든요. 자, 두 분 들어주실까요? 두 분 다 X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주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샤페론은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게 형성이 되면서 샤페론도 좀 나름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들 보여줬었고 오늘도 이제 현재 한 7%대 강한 좀 상승 시장 대비해서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모멘텀으로 보면은 일단은 아토피 치료제가 이번에 미국의 FDA에서 임상 시험 진행 중인데 네. 임상 이상에서 안전성을 확인을 했다 뭐 이런 뉴스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로 그렇게 크게 뭐 앞으로를 계속해서 기대를 해서 그 기대만으로 주가를 끌고 가기에는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결과 자체는 올해 말에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될 거고 데이터가 공개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샤페론이 지금 상장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이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없었는데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데이터 상으로 굉장히 또 좋은 데이터가 또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주가적인 어떤 좀 모멘텀을 기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아토피 치료제 자체가 아직까지는 지금 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제형 자체가 일단 뭐 성공 사례가 아직은 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는 지켜보고 사실 접근을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융합양행을 보더라도 그 앞서 전까지 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었는데 네. 일단은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새로운 물량 다 소화하고 결국에는 잘 가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너무 이제 임상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단기적으로 좀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보다는 좀 작은 종목들보다는 대형주 딴에서 뭐 CDMO 같은 경우에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삼바라던가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안으로 좀 추려 보시고 신약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좀 대형주들로 좀 추려서 보시는 게 지금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꿈을 먹고 사는 곳인 만큼 지금 이제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슬이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X 드셨죠? 네, 우선은 이제 의견이 거의 100% 일치해서 예. 네, 추가적으로 덧붙여 드릴 말이 있을까 싶은데 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굳이 뭐 샤페론을 볼 바에 우리가 지금 좋은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아토피 치료제 관련해서 안정성을 검증을 받았다.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와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대감에 따라서 올랐지만 결국 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제품화를 시켜서 앞으로 외형 성장을 확대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 대형주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가지고서는 뭔가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수출을 기대한다라든지 지금 당장에는 너무 일러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기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서 어떤 그런 매출액이 좀 잘 나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도 사실 기타 이제 대형주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많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떠한 그런 주가 변동성을 이겨내면서까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저는 솔직히 좀 떨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접근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히 접근을 해보시는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주 내에서 더 매력적인 종목들 많다라는 측면에서 X 다들 들어주셨는데요. 앞서서 이주연 대표님께서는 삼바랑 셀트리온 쪽 얘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이슬이 대표님께서 보고 계신 바이오 큰 덩치의 종목 뭐가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네.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좀 매력적인 거는 CDMO 쪽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쪽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유한양행도 지금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만 사실상 이런 신약 쪽에 단기간적으로 좀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CDMO 쪽이 그와 플랫폼주들과 비교했을 때 좀 못 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이제 CDMO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도는 굉장히 좀 높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CDMO, 그다음 이제 바이오시밀러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상에 좀 선반영이 되고 있고 시장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좀 나오고 있지만 연말로 갈수록 다시 한번 좀 이런 이슈들이 재점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업황 자체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바이오주를 좀 투자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CDMO 쪽이나 뭐 이런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시밀러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입에서 나온 공통된 키워드 CDMO, 바이오시밀러 쪽이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밀려도 정말 너무 밀립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 심화되고 있고요. 엔비디아 급락 여파에 몸살을 앓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입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두 분 다 X X예요. 주셨고요. 이슬이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당분간만 X라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X예요? 네, 사실 종가 매수의 여부이기 때문에 네. 단기간적으로는 X이나 네. 뭐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의 한해서는 사실 또 이만큼 훌륭한 이제 반도체주가 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에서는 뭐 오해 의견을 드리겠지만 당장에 뭔가 엄청난 이제 반등을 기대하고 접근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X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이제 엔비디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게 뭐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아져 있었죠. 그래서 뭐 이번 2분기 매출액이 기존에는 뭐 200% 이상 증가를 했는데 100%대로 줄었다. 라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폭락으로 좀 이끌었었고 이런 하이닉스도 지금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뭐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숫자로만 보면은 견조한 실적이지만 이미 이제 투심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어떠한 반등이 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길게 보면은 또 기대 요소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HBM4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개발 단계고 이제 앞으로 생산까지 좀 4분기 때 넘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생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시제품화 하는 데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HBM4에 대한 어떠한 공급 기대감은 내년부터 또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기대 요소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사실 내년부터는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다만 연말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 이제 하반기에 모멘텀이 약화된 것도 좀 사실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장기적에서 본다면 이제 오해 의견을 드리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심이 꺾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X,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량 모아가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의견 주세요.
네, 비슷한 의견이기는 한데요. 일단 조금 더 하락할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당시에 좀 만들어놨던 저가를 좀 깨게 되면은 또 추가적인 하방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일단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때서야 조금씩 이제 담아보시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 반도체가 단기적으로는 투심이 조금 꺾였지만 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좋은 그리고 우상향을 꾸준히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평가 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SK 하이닉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지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